치고 장거 치고 난 트럼펫 불고 쓰리 고고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역사상 가장 재미난 음악 이야기 음악인의 삶, 그리고 그 뒷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쳐보는 쓰리 코코코 그 11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내오셨어요? 자, 제임스 엠베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젊음이요, 나는 기쁨이요, 나는 아래서 갓깬 작은 새다. 어떤 의미로 또 준비를 하셨어요? 내가 우리 쓰리고를 시작한 지 벌써 네. 11번째예요. 네네네. 벌써 11번째도 하고, 그리고 오늘 나오실 게스트분이 네. 너무 이 명언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빨리 그 시청자, 애청자분들께 인사하고 네. 모셔볼까요? 그럴까요? 네네네. 자, 그럼 저는 쓰리고 진행자 원고의 박상경. 네, 저는 투고의 김효연입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연씨, 네. 기상나팔하면 뭐 같다고 그러죠? 기상나팔하면 트럼펫? 딩동댕! 맞았어요? 네, 자, 오늘의 게스트는 트럼펫의 황제 네. 박성건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나 진짜 아침에 잠이 들 땐 게 확 깨네. 사실은 기상나팔을 제 입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멜로디가 떠오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부끄러울 뻔했어요. 그렇죠. 네, 생각이 안 나더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멋진 기상나팔로 등장하시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성건 씨, 우리 우선 쓰리고 시청자 애청자들께 멋지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펫을 연주하고요. 청소년 교육 음악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트럼펫 연주자 박성건입니다. 자, 성건 씨, 오늘의 명언 제가 성건 씨를 딱 생각하면서 이렇게 딱 쓴 거거든요. 네네. 어떠셨나요? 정말 저한테 참 잘 맞는 좋은 명언이었고요. 그래요? 제가 제임스 엠벨은 잘 모르지만 저도 잘 네, 몰라요. 자. 저도 이 악기가 젊어야지 힘이 있어야 할 수 있고 항상 기뻐야지 할 수 있고 또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그 작은 새에 비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겸손이라는 단어는 좀 이제 빼고 저는 제가 생각한 이 명언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제 기쁨이요, 나는 행복하고 이런 게 작은 알에서 깨어난 성건 씨가 겸손해라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멀리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게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충분히 이제 저보다는 조금 연배가 조금 좀 어려요. 근데 저도 이게 요새 고민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앞으로 더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아마 지금 충분히 이제 그런 고민이, 결혼하셨다 그랬죠. 네네. 그래서 아기도 이제 좀 잘하는데 이제 막 갈등 구조가 오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그렇죠.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더 이렇게 확 나가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래요. 자, 우리 까먹으셨어요? 그렇죠. 자, 혜연 씨, 이쯤에서 우리 성건 씨가 어떤 분인지 한번 파헤쳐볼까요? 네. 트럼펫의 황제 박성건 씨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간현악과 졸업, 미국 뉴욕 시립대학원 음악 석사, 공연예술학 석사 졸업을 하셨고요. 이태리 페루지아 음악원 오케스트라 지휘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공연 경력은 자, 혜연 씨 잠깐만요. 네. 나 궁금해가지고. 네네네. 아니 트럼펫 연주자이신데. 네. 지휘 공부를 했어요. 또 네네. 공부를 어디서 했냐면 이태리 페루지아 음악원 오케스트라 지휘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또 트럼펫 연주자가 지휘를 하게 됐는지. 저는 처음부터 악기를 잡을 때부터 트럼펫만 생각하고 연습을 하고 목표를 잡았는데 희한하게 주위에서 자꾸 앙상블 지휘나 지도를 자꾸 맡기시는 거예요. 저도 해본 적도 없는데. 네네. 저기 이거 좀 해봐. 네, 이거 음악을 하니까 너가 맡으면 잘하겠다. 너가 또 앞에 나와서 떠드는 거 좋아하니까 앞에 나와서 좀 원래 지휘자가 좀 많이 떠들잖아요. 자꾸 떠들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맡게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좀 더 전문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좀 잘하고 싶어서 네, 이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오케스트라를 좀 더 심호 있게 전달을 잘 하려고 요 지휘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우연찮게 그럼 시작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휘자가 되려면 보통 어떤 과정을 뭐 제가 알고 있는 지휘자는 이렇게 이런 것만 봐가지고 곁드는 것만 봐가지고 그렇죠. 근데 어떤 과정을 보통 공부하게 되나요? 일단 지휘자한테 가장 좋은 거는 요즘 시대 같으면은 뭐 피아노를 공부해서 작곡이나 피아노로 과정을 들어가고 음대를 들어간 다음에 대학원에서 지휘 과정을 배우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 지휘를 가르쳐 주는 데가 거의 없었고요. 외국 학교를 가야지 이제 지휘를 할 수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악기를 했으니까 피아노 과정은 좀 빼주시고 대신에 악기 실련 연주로 해가지고 그 과정을 이제 패스를 해준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서 스코어를 보고 악보를 보면서 해석하는 그런 과정들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태리에 가서 네. 이제 보면 기간은 게 짧아요. 근데 거기서 그 짧은 기간에 그게 가능한가요? 일단 대학원 과정을 마친 사람 위주로 해서 이 오케스트라 지휘 과정을 디플롬을 받게 해주는데 당연히 이제 음악 기본 악보를 보거나 이해하거나 연주를 실제로 했던 사람을 뽑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쉽게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짧은 기간에 한 3년 4년 배울 거를 한 6개월에서 10개월 만에 이게 마스터를 하게끔 공부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스파르타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침 9시에 등교해서 저녁 9시까지. 네, 이렇게 막 계속 수업의 연장이고 방학 이런 거 없고요. 심지어 주말도 없고? 네, 주말도 없습니다. 네. 그럼 엄청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과제도 많고 이제 단기간에 빨리 끝내려면 그렇게밖에는 그래도 그렇게 해주는 게 다행이죠. 네. 안 그러면 막. 근데 거기서 그거 하다가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포기는 안 해죠. 그러니까 비싼 돈이 드니까. 학비가 너무 비싸서. 네, 학비가 너무 비싸서 포기는 못 하는데. 포기하고 싶은데 낸 학비가 비싸서 포기 못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매달려서 그 과정을 졸업을 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뭐 이게 지휘하는 모습을 잠깐 원래는 제가 좀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고 제가 모습만 따라한다고 해서 지휘는 아닌 것 같고 한 모습 한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이쪽 카메라 보시고. 뭐 지휘자들이 많이 하는 게 뭐 4박자 하면은 4분의 4박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다 연습을 하는데 요즘은 달라요. 요즘 지휘자들은 그냥 정말 음악에 맡깁니다. 그래서 외국 지휘자 같은 경우는 발레를 배웁니다. 네, 이게 동작이 춤 동작이랑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근육 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도 굉장히 뻣뻣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이제 음악을 그런 곡을 연주를 해야 되는데 동작이 이제 부드럽게 가야 되니까 너무 뚝뚝 끊기니까 그냥 정말 이거만 연주자들이 실질적으로 연주자들이 지휘자의 요 느낌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보죠. 그렇죠. 그거를 보면서 해줘야 되는데 많은 그 기성 연주자들이 그냥 그냥 지휘자를 도구로 박자기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요즘 최신 현대의 지휘자들은 이런 거 무시하고 감정 표현까지. 그러니까 지휘자의 이게 선 그리는 이 느낌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악기에서 주면 이 감정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못하면 잘리는 거고. 잘린다기보다는 이제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인기 없는 지휘자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대식으로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그럼 성건 씨만의 지휘자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물어본 것 같아요. 네, 저는 박자나 이 비트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왜 그러냐면 제가 프로 지휘자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낮았고 그 기존에 있는 좋은 지휘자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 아이들한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박자에 될 수 있으면 간결하게 그리고 그 나와야 되는 포인트 적시적소에 꼭 눈을 마주칩니다. 네, 그래서 날 보고 있다가 부러워해가지고 그걸 맞춰주는 걸로 해야지 안 그러면 아이들이 그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특히 트럼펫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 쓰거든요. 200마디 막 300마디 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졸다가 붙어있는데
아이들은 이제 박자를 세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들어올 때, 네, 들어올 멜로디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렇죠. 오늘 준비하고 있다가 지휘자 보고 딱 들어와야 되는데 네네. 멜로디를 안 외우는구나. 네, 대부분 보질 않기 때문에 사인을 줘도 못 돌아오기 때문에 교육할 때 이제 계속 눈을 찌르면서 레이저.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뭐 더 궁금한 거 많은데 자, 너무 또 길어지니까. 네. 자, 희연 씨, 뭐 또 이어서 한번 계속 가볼까요? 이어서 공연 경력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예, 트럼펫 독주회 2회를 하셨고요. 뉴욕에서. 네. 그리고 서울 공모선정 성공회 정호음악회 트럼펫 독주회, 경기도 광주 청소년 오케스트라, 안산 팝스 오케스트라, W 오케스트라 등 많은 곳에서 협연을 하셨습니다. 또한 지휘 경력도 어마어마하신데요. 2019년 안산 국제거리극축제 안산시 연합 오케스트라 무려 200명, 그리고 합창단 150명, 연합 대표 지휘자를 하셨고요.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지휘자, 오케스트라 88명, 부산연합 합창단 200명을 지휘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네. 아니, 이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네네. 독주회를 한국도 아니고 뉴욕에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육하원칙에 맞춰서 한번 뭐 대답을 간단하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 학교를 졸업하려면 반드시 독주회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학교에서 일반적인 독주회와 다르게 제대로 된 그 정식 학교에 큰 홀이 있어요. 라프라콜이라고 이제 그 기증자가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만든 큰 홀인데 한 1000석에서 1500석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물론 관객을 그렇게 채울 수는 없고 적은 인원들의 사람이 들어오지만 큰 홀에서 나중에 이제 크게 비상회를 아까 처음에 명언해 주신 것 같이요. 그래서 이제 연주자를 보는 관객들은 적지만 큰 홀에서 독주회를 하면서 그 안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분량의 사시대, 그러니까 시대를 다르게 해서 예를 들어서 바로크나 고전이나 뭐 현대곡, 근대곡 이렇게 나눠가지고 4개의 곡을 정확하게 마스터를 해가지고 혼자서? 네, 혼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고. 피아노 반주는 있죠. 피아노 반주만 있고. 네, 심지어 피아노 반주가 있지만 드럼도 없고. 네, 피아노 반주자하고 심지어 이제 트럼펫 같은 경우는 현대곡 같은 경우는 무반주곡이 많거든요. 네, 반주도 없이 그냥 혼자 나와서 정말 혼자 뭔가를 막 하고 MR도 없고.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 힘든데 그러면. 네, 클래식은 정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주하기가 힘들고 박자도 무시하는 그런 곡들이 많아서 정말 혼자서 살풀이를 하고 내요. 근데 저기 이해를 하셨어요? 졸업 연주회는 1회면 끝나는데 네네. 이해를 하신 계기가 또 뭐예요? 제가 그 전공을 하나를 하고 재즈가 너무 하고 싶어서 네, 재즈 과정도 또 들어. 네네. 그래서 이름은 뭐 공연 예술과인데 이게 재즈예요. 그래서 재즈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행정적인 거를 같이 가르쳐줘요. 네, 그래서 재즈랑 행정이랑 같이 배우라 해서 이름을 공연 예술학이라고. 네. 그래서 그거를 배우면서. 그럼 행정은 또 어떤 걸 배우는 거예요? 전반적인 뭐 마케팅부터 네, 뭐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기획서라든지 뭐 마케팅.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알지도 못하는 미 연방 은행에 대해서를 공부를 해라 그러는데 영어라서 저도 못 알아듣겠고 정말 물건 겨자 먹기로 이걸 번역을 해보니까 다 은행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는. 근데 왜 은행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 행정학을 배우는데? 그 마케팅 부서에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뭐, 돈에 굴러가는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을 받을 때 어디 가서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알려주세요. 근데 저랑은 거의 상관이 없는. 예술 관련된 행정이 아닌. 그러니까 예술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왜 관련이 없어요? 돈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긴 한데. 왜냐면, 이게 공연을 저도 이제 공연을 이제 제작하고 만들어 보면 가장 사실은 이제 돈 때문에 이제 힘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내 자비로 다 해야 되고 뭐 지원 사업 아니면 이런 건데 지원 사업 갖고 창작 예술 지원금 해봤자 모자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그런 걸 해서 내가 이런 공연을 할 건데 어디 가서 이런 거 할 건데 좀 후원금 좀 줘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감면해준 어떤 행정학 뭐 이런 거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가장 거를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게. 네. 근데 그걸 연주보다 또 더 중요한 학문으로 배우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말로 해줘야 되는데 네. 책 읽고 혼자 독학해라. 네. 그래서 저는
좀 대충 그냥 어떻게든 그 수업을 그 꼭 필수는 아니어서. 근데 그게 한국에 와서 좀 도움이 됐나요? 행정학.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 그러냐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연주만 하다가 이 청소년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다니고 기관들 만나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동네에 청소년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한테 돈을 좀 이렇게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원 사업은 어떻게 써야 되고 좀 공부 좀 하세요. 왜 제가요? 자, 그래요. 저도 아직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또 뭐 네네네. 독주회뿐만이 아니라 협연도 많이 하셨는데 주로 어떤 곡을 많이 하셨는지. 어디서 의뢰가 들어오냐에 따라 다른데 풀편성의 오케스트라라면 보통 트럼펫 협주곡을 많이 하고요. 네. 트럼펫하고 오케스트라하고 연주를 하는 건 이제 협주라고 얘기하는데 네네네. 그런 걸 많이 하고 아니면 뭐 윈드 오케스트라거나 팝스거나 아니면 앙상블이거나 그러면 이제 대중적인 곡, 그러니까 영화 음악이라든지 뭐 많이 아시는 뭐 칠드런 오브 산체스 아니면 뭐 가브리엘 요보의 뭐 그런 곡들을 연주를 많이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우리 성권 씨의 아까 기상나팔을 들었지만 멋진 뭐 트럼펫 소리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뭐 악기가 좀 여러 가지가 지금 다 트럼펫이죠? 네네. 네. 이게 지금 연주할 곡은요. 그 교회 음악 많이 하면 아는 곡인데 그 나팔을 울려라라고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한 그 트럼펫 솔로 부분입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못 들어봤어? 저 유명한 거.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하고요. 네. 모양이 다 틀리구나. 네, 모양이 다 틀려요. 그래서 같은 이게 이제 보통 C키인가요? 아니, 요거 같은 B 플랫입니다. 같은 B 플랫인데 음색 때문에. 음색 때문에 좀 넓고 좁고. 네네, 이게 길게 뻗었고 소리를 멀리 보내는 용이고 이거는 소리가 멀리 안 나가요. 약간 이제 좀 부드럽게. 네네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연주를 하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할 때, 발라드 음악을 할 때 요거를. 네. 얘는 정말 스탠다드 트럼펫입니다. B 플랫 트럼펫이고 얘 같은 경우는 그 흔히 말하는 대학교 입시생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이제 예고나 거기서는 이제 다 요거에서 많이 부는. 맞습니다. 요거는 뭐 전천후입니다. 어디 가서 다 쓰이는 뭐 재즈를 하건 클래식을 하건 뭐 입시곡을 하건 다 쓰이는 악기가 B 플랫이죠. 네. B 플랫. 네, 가장 보편적인 악기입니다. 그래서 입시곡 저는 이제 보통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입시곡은 재미는 없는데 보통은 이제 아마 이런 곡을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이제 훗멜이라는 트럼펫 협주곡인데 요런 입시곡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예고를 가든 아니면 뭐 대학을 가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면 이제 많이 그 트럼펫 하면 많이 유명한 곡이 이런 곡이 이제 아르방이란 트럼펫 그 바리에이션 곡입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점점 빨라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엔딩을 네, 하는 곡입니다. 네, 테크닉적으로 연주를 보여줘야 될 때 이제 이런 곡을 많이 하죠. 그리고 보통은 아실 때 이제 트럼펫 하면 아까도 뭐 기상나팔, 팡파레 막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굉장히 소리가 크고 직선적이고 뭐 바이올린이나 플룻 같이 막 정확한 포지션이나 정확한 음을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입술로 음을 다 생각해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한 포지션에 보통 7개에서 9개까지 최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다 생각해야 돼요. 네,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음이 그냥 그 악기로 연주가 되죠. 그래서 뭐 당연히 스케일도 12스케일이 되긴 됩니다. 이렇게 다 연주는 되는데 음색 때문에 악기를 많이 바꿔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B 플랫이라는 악기였고요. 네. 이제 요거는 이제 E 플랫이라는 악기인데 이건 코넷이에요. 그래서 E 플랫 악기가 그 협주곡을 할 때 제일 많이 연주되는 악기인데 E 플랫? 네, E 플랫. 네. 그래서 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E 플랫 키가 그 스케일 중에서 가장 화려한 그 스케일이 뭐냐? 그러면 저희가 듣기엔 다 도레미파솔라시도잖아요. 근데 E 플랫 키가 가장 화려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색스폰도 E 플랫, 그 엘톤은 E 플랫으로 하고요. 트럼펫도 E 플랫, 호른도 옛날 호른은 E 플랫으로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화려한 그 음색을 내기 위해서. E 플랫 키면 우리나라 국악하고 잘 맞겠는데. 우리나라 태평소가 보통 태평소 PD가 거의 E 플랫으로. 네. 그래서 이 트럼펫은 좋은 게 그 장르에 상관없이 네. 그래서 오리엔탈 음악도 되고 재즈도 되고 클래식도 되고 뭐 팝도 되고 다 되는 악기가 트럼펫입니다. 요걸로 많이 연주하는 게 아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들어봤어요. 네, 요게 입시곡입니다. 제일 뭐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진짜 이제 그 다양한 트럼펫 소리를 또 이렇게 준비를 또 해주셔가지고 악기도 또 많이 갖고 오셨어요.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그 필요한 악기가 트럼펫 하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연주자들이 그 조별로 몇 개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뭐 보통 많이 연주하는 전문 연주자들은 8개 정도. 8개? 네. 그러면 악기 값도 장난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한 대 자체가 가격이 엄청 비싼데 골동품이잖아요. 네. 근데 저도 처음에 분명 관악부 들어갈 때 밴드부에서는 얘가 제일 싸다고 하고 하나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 싸. 네, 이거 뭉쳐놓으니까 그게 그거가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8개 다 갖고 계시는데 오늘 4개만 갖고 나오셨어요. 근데 그러면 대충 한 1,000단위 되겠네요. 자, 이건 편집해주세요. 자, 이렇게 다양한 트럼펫 소리가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다양한 트럼펫 소리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